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의 윤정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이 최근 들어서 월요일 장세만 되면요,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혼조세만 나타내다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기존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일단 눌려져 있는 흐름 속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물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눈치 보기의 흐름을 기준을 잡았다. 근데 미국 증시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채권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종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채권 상승률에 대한, 채권 금리 상승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금요일 날 기준에서는 1.6%대 이상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어떠세요? 목요일 대비 뚫리긴 했습니다만 양봉으로 잘 마감을 해줬다는 거죠. 지금도 미국 선물은 좀 다소 혼란스러운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IT 쪽에서의 흐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꾹 눌려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삼성전기, LG전자 그 밖에 IT 종목군들이 다 같이 눌림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이죠. 하이닉스가 1월달 사상 최대치 고점, 오늘도 14만 원 공방을 계속 나타내주는 가운데서 거래량 없이 눌렸다는 거고요. 삼성전자 부분도 눌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시간 내에서 가격 반발력이 제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1위, 2위를 좀 유지하는 그런 추세의 흐름이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눌려있을 때 줄어들어 있는 그런 흐름. 그렇다면 결국은 수렴 구간 이후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어느 쪽으로요? 윗방향의 흐름이죠.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시적인 해석 부분, 전망치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자. 결론, IT, 전기전자 업종하고요,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자동차 업종, 거기에 LG화학, 거기에 KB금융 이제 절반의 물량 남아있죠. 추세 범위 기대해 보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의 흐름들은 차분차분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아주 알찬 내용, 교육 내용 전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요, 좋은 정보 그리고 유익한 내용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장이 바닥을 다졌느냐, 그리고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미국장의 흐름 금요일자 마감의 기준인데요, 나스닥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 약세 부분 대비해서의 흐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세죠. 이 기준 대비해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양봉으로 마감됐다는 건데, 자, 잘 보십시오.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에 대한 금리, 수익률, 지금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잖아요. 예? 유럽 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띠더라도 다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겁니다. 이 기준점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의 기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1.63까지 올라왔어요. 1.63. 그럼 미국 증시 급락이 나와야죠.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돼야 돼요? 기술주, 전기전자 업종 폭락이 나오면서 3,000포인트대 초반? 아니죠. 그냥 뭐 3,000 주국 깨고 내려가야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에 보이는 것만.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죠. 지난 2013년도 출구 전략 단행할 때, 또 2017년도 15년도죠. 15년 말에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릴 때, 기준금리 올릴 때에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수준에서 3%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시장은 어떻게 했다? 급등 랠리였다. 폭등 랠리였다.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황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 연출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강세를 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된다. 계속 빠질 것이다. 그건 듣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어떻다?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다. 결과론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 금리, 상품 가격 전부 안정적이고 긍정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쭉 넘겨서 보시면 미국의 장기물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그만큼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거고, 그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려할 바가 아니고, 지금 뭐 시장에서 해석하는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래서 투기자산, 위험자산이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하고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안전자산으로 가고, 그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는 쪽의 기준은 최소 3에서 4%의 금리. 어떤 걸 기준으로요?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사실상 기준금리를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기준금리를 놓고 보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도 아닌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스닥 멀쩡하죠,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실상 멀쩡하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흐름입니까? 이것을 국채 수익률과 같이 놓고 보자는 거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1.635예요. 2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럼 시장이 붕괴돼야 되는데 작년 2월, 올해 2월 말고 작년 2월. 아니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왔었다면서요. 그럼 이 저점이 더 이탈돼야죠. 왜? 이 고점을 더 넘겼으니까. 고점을 더 넘겼으니까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꼬리를 달고 낙폭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했던 부분이 요자락이죠. 이게 뭔데요? 2013년도에 출구 전략.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채 매입을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알고 있어요? 양적 완화라고 알고 있죠.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줄여서 채권 매입을 많이 해줄수록, 정부가 채권을 매입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해줬으니까 돈이, 현찰이 시장에 깔려지겠죠. 풀리겠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됐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 2013년도의 기준 긴축을 단행한다. 야, 이거 경기 잘 살아나는데 더 이상 시중에 돈을 안 뿌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멈춰준 거죠. 멈춰주면서 시장도 경기도 뭐 살아나는 것이 더 확인이 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채권금리가 어찌됐건 3%대까지 올라갔고, 근데 시장의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급등 랠리였어요. 급등 랠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2015년 12월 이후 지속적인 급등 랠리. 어떤 게? 채권 수익률은 사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결국은 이건데,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방향성, 또 시장의 대세 상승, 이것도 제대로 못 찾아내서 버겁다는 그런 흐름 속에서 채권 수익률까지 놓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한다?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눈에 보이는 거 1.5 이상에서부터 3까지 움직일 때 그러한 구간별로 긴축, 또 실질 금리 인상 이렇게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아니 이게 뭐나 된다고 시장 일부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조정 눌림목 나왔다고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죠. 요때 기억나세요? 땡겨서 볼까요? 자, 요때 기억나세요? 이게 8월, 9월, 10월이에요. 8, 9, 10월.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 승기가 조금씩 잡혀간다고 해서 기술주 급락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또 기술주 급락과 함께 시장 붕괴될 수 있다. 결국은요 가장 강하게 갔습니다. 그 강한 흐름 속에 차익 실현 욕구가 일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노란톡 국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주자마자 출석 체크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도 자꾸 옆에서 코 베어 가려고 그러고 귀 베어 가려고 그러는데 정신 우리가 바짝 챙겨야죠. 그죠? 무지하게 좋은 장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추세장입니다. 거기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주력주 놓쳐놓고 발 동동동동 구르지 마시고 그냥 정신 바짝 챙겨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눈 그렇게 해서 참여하셔서 계좌 수익 빵빵하게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이 11개가 열려 있어요. 그중에서 11번째 방. 오늘 1200명 가까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새벽 시간 또 재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선착순 250명. 선착순 250명까지만 윤정두 도서자료, 기초자료 쫙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셔서 개장 이후에 뭐 금요일날 삼성출판사 같이 상한가 가는 종목 또 그런 종목도 필요 없어요. 사실상 LG화가 어때요? 최근 들어서 빠바방 기아차 어때요? 빠바바바바 이런 종목으로 쉬어갈 때에도 계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넣으셔야 되겠죠. 노란톡 국민톡 선착순 250명입니다. 무료로 참여하셔서 자료 받고 교육 받고 그리고 내일 당장 불기둥 솟아 오를 종목 받아가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10,000명이 넘는 오픈 채팅방 선배분들께서 눈으로 또 몸으로 그 수익률을 체감하고 계십니다. 교육의 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국민톡 노란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실행시켜 주시면요. 하단에 말구름 아이콘이 있는데요. 말구름 아이콘 눌러주시면 채팅 목록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면요. 새로운 채팅창이 뜨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대표님을 사칭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점 많아져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방송 중에만 참여 오픈 채팅방 검색 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샵 000, 윤정두 샵 000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이미 1,20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고정된 썸네일도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눈 이렇게 출석 체크도 하시고 자료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 쉬운 방법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는데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더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셔서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 어떤 게 좋나요? 나한테 뭐가 이득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개장 전에 오늘 주목할 만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교육해 주시고요. 또 장중에도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교육해 주시고요. 장이 끝난 이후에는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링크는요. 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많은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7시 10분이죠. 방송이 끝나자마자 또 교육 자료들도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선착순으로 한 200분만 모신다고 하네요. 빠르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선물 반등이죠. 빨간불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유럽장 어떻습니까? 유럽장 강세예요.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횡보해서 맴돌았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돼요? 에너지 응집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시간에서 IT 종목군들 금요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금요일에는 시간에서 눌려버리고 그 매물을 오늘 장중에 소화를 했고요. 지금 오늘 현재 기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의 거래 긍정적으로 마감 잘 됐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시장 여전히 긍정적이잖아요. 여전히 탄력적인 흐름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계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만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을까? 그 부분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 국채 금리 관련해서 오늘도 또 주말에도 방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우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더니 시장 방향성이 예측이 다 되는데 자꾸 왜 거짓말쟁이들 고집부렁을 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가더라도 미국의 10년 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가더라도 전혀 시장에 문제가 없고 폭등 내렸는데 왜 그거를 거짓말쟁이도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 한번 갑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 겨울에 제대로 눈 구경도 저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눈 내리는 거 다 없어졌어. 이제 벌써 봄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눈. 예? 강원도에서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4월 5일 식목일 날 눈이 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우와 30년이 넘었네요. 우와 눈에 보이는 것만 묻자. 아름다운 눈이 이제 올 가을 겨울에 내리겠죠. 겨울에 내릴 때 한방 웃음 지으면서 한방 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완벽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채팅방에 14,0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세요. 11개의 방이 있죠. 대부분 다 차버렸어요. 작년 3월 이후에 나가시질 않아요. 지금 13개월째 방송 진행해 드리는데 나가시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지금 이거 1월 28일자 거를 지금 왜 갖고 나왔어? 이거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의 채권 금리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까부터. FOMC 회의. 왜 FOMC 회의가 진행되는 그 흐름 속에서 FOMC 회의 결과 부분이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굉장하죠. 지금 IMF가 1월 26일 날 발표를 합니다. 뭐 IMF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또 내놓으라는 굴지 투자은행들 이런 쪽에서 또 경제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매달 매 분기 이렇게. 근데 계속 상향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체감 온도가 조금 낮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것은 맞다. 그 기준 속에서 FOMC 1월 정례회의. 그러면 FOMC 회의가 몇 번 열린다 그래서. 오늘 좀 능동적으로 가봅시다. FOMC 회의 1년에 몇 번. 아니 여러분들 맨날 뭐 금리 얘기하고 지금 채권 수익률도 결국은 금리 연동된 부분이잖아요. 기준금리 얘기를 하는데 FOMC가 몇 번 열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12번 다 열린다고 쳤을 때 미국은요. 힌트 드려요. 오뚜기. 몇 번. 빨리 능동적으로 한번 갑시다.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그리고 4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45일. 대략적으로 45일. 그리고 한 2년치의 일정이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금리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더라도 채널 돌려서 들을 때 엉뚱한 얘기하더라도 이건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또 혹은 금리 동결을 또 혹은 금리 인하를 관장할 수 있는 FOMC 미국의 FOMC 회의가 1년에 몇 번이요? 빨리 오뚜기 써 있잖아. 오뚜기 하시든가. 5회가 아니야. 8번. 45일에 한 번. 그러면 1월 말에 정례회의를 했으면 언제 열려요? 2월 그리고 3월 중순에 열리겠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려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언제 열려요? 4월 지나가고 4월 말에 열리겠죠. 그죠? 이번에 열렸으니까 이제 4월 말. 이런 식으로 45일 간격으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점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들여다보고 확인하실 수 있고 해야 돼요. 그 FOMC 회의 결과가 당분간은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에서도 2022년 혹은 2023년 금리 인상 시기를 그 전에 양적 완화,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돈을 뿌리겠다. 양적 완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테이퍼링을 단행하지 않는다. 채권 매입을 축소하지 않겠다. 채권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 돈을 뿌려주겠다. 근데 지금 경기가 살아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죠. 그렇게 하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안 하겠다. 아직까지는 영양제 더 줄 수 있고 아직까지는 주사 더 놔줘도 크게 문제 없겠다. 빨리 기력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요 기준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중환자야? 경기가 그렇게 힘들어? 막 영양제 주고 계속 주사 놔야 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중기적 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0년물 장기물에 대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연준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졌었죠. 대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당연히 경기부양책을 지금 얼마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이제 상원 하원 다 통과해서 집행을 대통령 사인을 해서 집행을 할 위치인데 경기가 너무 많이 살아서요. 긴축을 단행해야 돼요. 그럼 엇박자의 정책이 되죠. 그렇다고 또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10년 만기물 국채 금리가 버겁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2월 말에도 아까 거는 1월 말의 기준이었죠. 그 2월 달에 계속 뭐 채권 가격 얘기 나오고 채권 금리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윤 정부가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 있다. 금리의 변화가 오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채권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서 지금 막 급격하게 올라왔나요? 아니죠. 기준금리가 지금 대바닥 금리란 말이에요. 급격하게 올라와서 기업 조달 비용이 상승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근데 왜 해석을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죠. 시장이 조금 움직였다고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다시 한번 갑시다. 눈 빨리. 눈 다시 한번 능동적으로. 지금 윤 정부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나름 목소리를 조그맣게 한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지금 목에 더 부담이 가는 것 같아. 오늘 드디어 병원을 갔더니 조금 큰 병원을 갔더니 성대 결절이래요. 2주 동안 말도 하지 말래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위해서 방송을 하고 2주 후에 만약에 호조세가 안 보이면 호전되지 않으면 전신 맞춰갖고 수술해야 된대. 그러고 나서 또 2주 동안 말 안 들으면은 이 목소리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쫙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눈 이렇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중금리가 좀 움직였다 할지라도 기준금리가 멈춰져 있고 그 기준금리가 멈춰진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한 것도 아닌데 차익실현 욕구가 일부 형성됐다고 그걸 어마어마한 악재로 보면 안 되고 오히려 경기회복의 신호 이런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때 기준에서도 1.6이요. 근데 지금은 종가상으로 1.63이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그러면 강세. 결론은 뭐예요? 호재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2월 말에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보란 듯이 윤 정부가 뭐 호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보란 듯이 시장 뭐 우리나라도 3천 이하로 내려가고 그죠? 근데 그럴 때 투매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는다 그랬죠.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나온 것이지 경기가 뭐 둔화되거나 악화되거나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죠. 경기가 좋아짐으로써의 해석.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금리를 올리더라도 대세 상승장이 나오죠.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가 정점에 달한 이후에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금리를 낮출 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출 때, 이럴 때가 정점에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시장의 고점으로 인식됩니다. 지금은요.
금리를 낮추고 나서 양적 완화까지 단행하고 이제 막 돌려지는 무릎도 안 돼,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 할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아싸 동학개미가 아니라, 예? 주말에도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어요. 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동학개미 운운하시는 운영사 대표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동학개미가 시장을 들어올려나요? 아니잖아요. 앞에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이면은 그분의 말씀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인 같은 경우도 그분의 말씀에 추종을 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주식 자체가 분리가 위험자산 그리고 투기자산. 투기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 경제 단어 속에서 사용을 합니다. 위험자산과 투기자산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 아니지.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지. 어떤 기관에 일반 법인의, 그러니까 일반 법인은 아니고 금융법인의 대표이사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영향력이 세지면 그런 거 큰일 나죠. 동학개미? 유튜버가 동학개미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분이 조금 더 시장에 알려지는 흐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학개미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연기금에 대해서도 자주 설명드려도 연기금 이해를 잘 못 하시잖아요. 연기금이 오늘 이제 매수로 전환했죠. 50일 동안에 매도했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내리매도에서도 시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이후에 20% 올라와 있다니까요. 연기금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원이라는 선이 있어요. 매도를 하더라도 10,000원 밑으로 주구장창 내다 파느냐, 이 위에서 파느냐, 그리고 비중을 다시 담을 수 있느냐 아니냐. 지금도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그 선거를 앞두고 연기금이 다시 시장을 방어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자꾸 귀 흔들리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시장의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약.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눌려져 있으니까 2,100조가 채 안 돼요, 사실. 유가증권 시장. 연기금이 만약에 대사서 시장을 방어한다?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대산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매도한 게 한 얼마예요? 51일 동안, 51 거래일 동안 15조, 꼴랑 15조. 그러면은 비중이 높아서 정리하는 과정 속에 30조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선거 전까지 연기금이 사면 얼마나 사겠어? 얼마나 사요?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굉장히 강도 있게 살라고? 오케이, 좋아요. 얼마나 사게? 15조, 만약에 20조 산다 칩시다. 20조? 하루에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까지 터졌어요, 이번에. 44조 4천억. 하루 20조 사봐야 전체 시가총액의 1%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시장 영향력이 있겠어요? 고전말쟁이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엉뚱한 내용 믿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수급범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금리, 바닥금리에서 금리에 대해서 운운할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체감 온도는 나쁠 수 있어도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종사하는 산업이 예전 산업이어서 둔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는 게 맞다. 왜? 채권금리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단기물이 아니고요. 장기물, 10년 만기물에 대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을 팔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선 차트로 보면 안 되고요. 또 주선 차트로도 혼란스럽고요. 결국은 월선 차트로 놓고 보신 거예요. 요 구간까지도 이해를 하시면서. 결론은 S&P 500 지수가 500개 우량 기업들에 대한 지수잖아요. 8, 9, 10월 달에도 말이 많았었고 결국은 더 치고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 금리 갖다 붙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2013년 또 2015년부터 그 이후의 흐름.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급등 나면 뭐라 그래요?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지. 예? 운용사 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시지. 예? 동학개미, 삼성전자를 동학개미가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와 동학개미의 승리입니다. 그럼 표현하면 되겠냐고. 삼성전자 개인 지분 8%뿐이 안 됩니다.
하루의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 미만이에요. 일반적인 종목은요. 일반적인 시장은요. 60-70% 수준이 되죠.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에 특히 외국인 지분이 55%에 육박해요. 이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일개 사람의 심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감사팀도 다 있고 펀드 상품의 계약 다 했고 그러면 정상적인 종목의 정상적인 시장 추종을 나타내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또 정상적인 전체 시장 S&P 500 지수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흐름이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지 그냥 그것을 자극적으로 동학개미의 힘입니다. 그랬다가는 자칫 실적도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군들,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만약에 개인들 매수세가 대부분이 다 개인들 매수세잖아요. 물려있는 거 보고 아 동학개미 하면서 글로 가서 소중한 자산에 손실이 나온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금융사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저 어릴 땐 그랬죠. 저 어릴 때는. 은행이면 국가기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법인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걸러서 보여야 된다. 동학개미의 기준보다는 여러분들이 뭘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구자다.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믿고 이런 것만 확인하고 전혀 문제 없는 시장의 흐름인데 다소 시장 상황이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해서 출렁거렸구나. 이렇게. 또 한 가지는요. 동학개미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개인이 많이 사서 눌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전체 주식수 59억 주 중에서 개인들 떠넘겨진 거 400만 주? 그러면 0.01%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한 기준을 잘 인식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잘 확인을 하시더라도 선구자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돼서요. 예? 나중에 돼서 연기금의 그러한 매도세 의미 없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이 100% 이상 폭등 랠리 나올 때 외국인들이 55조 지금 금액으로 얼마? 160조 이상을 매도할 때에도 시장의 견인이 됐죠. 100% 이상. 그 흐름은 뭐다? 펀드 상품에 자금이 몰려올 때. 그 자금은 언제 들어온다? 채권 수익률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그 이전까지는 뭐다? 시장은 바닥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동학개미가 아니라 동학개미 막 우리가 무슨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구자. 뒤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한다면 간접 상품에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죠. 자,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장중 기준에서도 흔들릴 때 시황 들으실 수 있고 동영상 보실 수 있고 또 종목에 대한 추이, 추세 교육받을 수 있고 윤정도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윤정도가 삼고초로 해서 모셔온 분들이 24시간 내내 교육해드리는 그런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좀 제발 좀 이재훈장의 좋은 수익 꼭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 국민톡 이제 150명 조금 더 남았어요. 선착순으로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에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문다연입니다. 오늘도 내 눈으로, 내 계좌로 수익을 봤다, 직접 확인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만났는데요. 그 수익률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기아차 장중에 4.11%로 꾸준한 수익 내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무려 90%를 넘기면서 96.15%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3.28% 정확한 매매 전략, 추세 교육해주시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11월 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78.57%를 기록했습니다. 노란톡으로도 계속해서 교육해주시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오늘 13.04%의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는데요. 2월 18일 이후로는 누적 수익률이 59.26%를 기록했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을 내고 싶다, 같이 수익 좀 내자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눈으로 또 수익률을 계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들어가시면요, 하단에 말구름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면요, 새로운 채팅 창이 뜨죠.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의 번호죠. 윤정두샵 000, 윤정두샵 000 누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칭방이 지금도 10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 번호를 꼭 맞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고정된 썸네일 맞게 걸려있는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1000명이 넘는 분들, 지금 1200분이 넘는 분과 함께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24시간 추세 교육해드리죠. 매매 전략 짚어드리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방송으로 삼고철회에서 모셔오신 전문가들 같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링크 받아가셔서요, 무료 방송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7시 10분에는요, 저희가 교육자료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 쉬운 방법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QR코드인데요. QR코드 요즘 많이 쓰시죠? 핸드폰을 카메라를 켜셔서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교육의 힘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계속해서 교육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좀 구호 좀 우리도 바꾸죠.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뭐 이런 구호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월봉입니다. 최근 들어서 나스닥보다 다우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업종이 시장을 견인하는지 그 부분도 좀 놓고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의 추이가 강세인 기준이 맞느냐, 그걸 놓고 보셔야죠. 결론적으로 그 코로나19 이후에 보시면은 계속 종가상으로 그리고 장중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종가상으로 계속 전월 고점을 넘겨주는 추이의 흐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8, 9, 10월 달에 주춤거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뚫어놓은 상태에서의 눌림목. 그러고 나서 이때 한 달 빼고 나면은 대부분이 다 전월 대비해서 종가를 올려놓든가, 고점을 높여놓든가, 아니면 종가가 그 위에 있는 흐름.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 왔던 기술주도 마찬가지고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죠. 이때 빼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전월의 고점을 장중에 넘겼던가, 월봉 기준에서 중간에 넘겼던가, 아니면 종가 기준을 계속 넘겨주는 흐름.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입니까?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계속 고점을 넘겨요. 거기다 코로나19 깨지고 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거는 바로 5월부터. 이들이 넘겨지는 흐름이 연출되다 보니 S&P 500 지수나 다우 지수가 추세 범위의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는 거. 누가 넘겨준 겁니까? 사실은 기술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술주의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전에 IT 거품 났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요. 단 한 번도 잘 보세요. 자, 단 한 번도 되돌린 흐름이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넘겨놓은 상태에서의 눌림폭. 왜? 다우지수 S&P 500지수는 여전히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죠. 요 밑에서 맴돌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더 가파르게 강세를 띄워주고 왜? 이게 무슨 뭐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시장에서요. 그 다음 달에도 고점을 넘겨놓는 흐름. 그리고 나서 여기. 눈에 보이시는 것만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기술주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그것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만에 하나 거품이 일부 껴있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시장은 이들이 다 끌고 왔었다.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술주의 강세가 5월 기준에서부터 이 고점들을 다 넘겨줬었단 말이에요. 5월 기준에서부터.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니까 S&P 500 지수가 올라오고 거기에 연동돼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다시 30년 만에 고점을 이렇게 넘겨준 흐름은 11월, 12월, 1월.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상승률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 23% 수준, S&P 500 지수 20%대 수준. 나스닥이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죠. 이쪽은 제한적인 흐름이었고 여기가 조정 받고도 22%의 수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조정 받고도 30% 수준. 일본은요. 이 수준이 아니라 일본은 요 11월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이 얼마? 36%의 수준. 거기에서 조정받아서 요때 지난주에 종가가 얼마야? 26%대. 여기보다 높죠? 26%대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그렇게 해서 일본 니케이 월봉 차트 또 일봉의 기준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36% 이상 상승.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목. 그리고 여기까지의 흐름이 26%대. 미국보다 원체 강해요. 그 지난주에 주 초반에 와 미국이 엄청난 강세를 띄는데 왜 아시아 증시가 못 움직이죠? 라는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교육입니다. 지수 하나 보고 그냥 지수 좋아요 이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을 넘기는 흐름.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 5월부터 해서 기술주가.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한 디커플링 상태. 여기서부터 2016년도에 저점을 깨버리는 그러한 약세 흐름. 왜 그랬죠?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미국의 보수와 우리나라의 진보가 맞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11월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을 주는데 누가? 기술주가. 누가? 기술주가. 기술주가 시장을 이렇게 얼마? 45% 수준 땡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려져 있을 때 유럽과 아시아, 일본이 26%의 강세 뛰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바닥 찍을 때가 30%의 강세였어요. 누가 끌고 왔다고요? 전기전자 업종. 누가 끌고 왔다고요? 오늘 눌림목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전기전자 업종. 힘이 약해서 업종군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월봉 차트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유가증권 시장 어떻게 했어요?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갔었죠. 여기는 깨질 않습니다. 왜? 미국에서 놓고 보듯이 기술주들의 흐름이 시장 전체를 이끌었거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을 우리나라에서 넘긴 거. 요 고점을 우리나라 저때 당시 기준에 2260포인트인가요? 그 고점을 넘긴 기준이 뭐예요? 전기전자 업종이 2020년 1월. 그리고 다시 유가증권 시장의 고점을 넘겨준 것이 이 강세. 이게 얼마예요? 삼성전자가 무려 70%의 강세. 시장 45%를 올 때. 하이닉스는요 75. 오늘 하이닉스 너무 많이 밀렸어요. 그래도
1월 달 고점 기준, 올해 1월 달 고점 기준 14만 원을 훌쩍 이번 달에 넘기고 나서의 조정이죠. 못 가고 못 움직이고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의 조정이 아니라, 예? 못 가고 시장 45% 오를 때 이렇게 횡보하다가 조정이 아니라 시장을 견인했던, 이러한 견인했던 흐름에서의 눌림목, 시장 대비 여전히 강세 흐름. 전기전자 업종의 이 흐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도 실질적으로 강했습니다. 여긴 102%, 116%. 지금은요.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하는 국면.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잠시 주춤해도 우리나라가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 크기가 35%. 삼성전자로 따지면요. 대략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디커플링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삼성전자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3,500. 요즘에 3,500포인트 얘기 쏙 들어가죠. 그러면 안 돼. 자, 3,500 한번 갑시다. 예? 3,500 빨리. 아니 3,500 시장이 못 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주식해요? 다 팔고 쉬셔야지. 3,500포인트를 가야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갑니다. 3,500 빨리빨리. 3,500포인트를 가야 어떤 종목이든 다 간다고 그랬죠. 그럼 3,500을 땡길 수 있는 업종. 11월 달 이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예? 시장 자체가 2,300, 뭐 2,400, 2,500, 3,000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주도주가, 전기전자 업종이, 또 LG화학이, 자동차가 80%, 100%, 120% 올라오니까 시장의 견인이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따라 움직인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3,500, 4,000을 가야 여러분들 계좌가 뻘개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 수익률을 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시장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혹은 마이너스가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장을 견인할 업종군을 가지고 가요. 시장을 견인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보실 때 어떤 기준이 잡혀야 돼요? 주도 업종을 잡으셔서 주도 업종 기준에 시장 지수를 견인을 하고, 주도 업종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최소 범위가 3배에서 5배 정도의 변동성 확대가 나옵니다. 시장 수익률 대비. 그 흐름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장이 지금처럼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정이 아닙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가격 조정 일부, 기간 조정.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시장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방법은요, 시장의 주도주. 그 주도주라는 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 어떤 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 반도체. 거기에 자동차, 거기에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한 흥행을 이루어내야 하는 LG화학.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요, 하루 종일 또 24시간 내내 교육받으시고 무료 교육과 함께 무료 종목군 포트폴리오 채우셔서 빨간 수익 내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선착순 이제 100명도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문다은 캐스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새로운 구호가 생겼네요. 저도 함께하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도 내고 교육의 힘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있죠. 들어가시면요, 하단에 말구름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구름 아이콘 눌러주시고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가 뜨죠. 그러면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새로운 채팅이라는 창이 뜨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겠죠. 오늘의 번호, 오늘의 검색창에 윤정도샵 000, 윤정도샵 000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 매일 검색 번호가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 번호를 바꾸고 있는데도 사칭방이 날마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방송 중에만 안내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검색창에 윤정도샵 00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시는 QR코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바로 또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쉬운 방법으로 들어오셔서요. 교육 자료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나눠드리고요. 또 24시간 내내 교육 종목들 교육해드리고 또 추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링크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교육 이어서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130분이 넘죠. 지금 뭐 얼마나 들어오셨나요? 어쨌든 250분 입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100분도 입장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50분 정도 남았다는 것 같아요.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빨리 접속하면 뭐가 좋나요? 노란톡 국민톡 가면 뭐가 좋나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도서를 드리죠. 기초 도서 자료 한 권 통으로 쫙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라 하시는 가장 쉽게 배우실 수 있는 캔들 4대 천왕 캔들만 알면 시장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석 체크하시죠. 선착순 250분 각 방에 11개의 방이 있는데 선착순 250분까지만 4대 천왕 캔들 핵심 캔들 배우실 수 있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기초 도서 자료 그냥 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4대 천왕 딱 올려주세요. 4대 천왕.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250분까지는 그냥 도서자료 쫙 뿌려드리고 그리고 야간에 지금 교육을 3분이나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또 실시간 교육을 해드리려고.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3분의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야간 교육 책임져 주실 거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군들로 내일 시뻘겋게 물들여 드실 거고 지금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떤 기준이 잡혀요? LG화학의 기준에 2.3%의 강세, 뭐 퍼센테이지 기준에 섹시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지금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에서 오늘 많이 미끄러져 있고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이 낮다라는 거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의 기준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소형주들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시젠, 넵지노믹스, 수젠텍, EDGC 시가총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4종목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3조, 4조 막 이렇게 터졌죠. 5조 막 이렇게 터졌죠.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극대형주, 대형주의 시장 주도주들이 힘을 쓰질 못합니다. 결국은 시장 주도주가 강세를 띈 거는 11월 이후에 본격적인. 지금 기준에서도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눌려져 있는 전체 폭의 거래대금 둔화돼 있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기아차 뒷부분에 볼 거예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좀 과도하죠. 짧게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상한가 종목도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와서 아기 쌍어 했던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도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쪽에 거래대금이 너무 집중되면 시장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극대형주 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교육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IT와 자동차와 그리고 LG화학을 말씀드렸는데 IT가 조금 오늘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자동차와 LG화학이 굳건하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잡아내드렸죠. 그러면 LG화학은 도대체 얼마나 더 강세를 띌 수 있을 거냐. 지난해 11월 이후로 따지면 78.57%의 수익 기준.
시장 45% 올라갈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80%씩 막 올라갔죠. 10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20% 수준. 그러고 나서 돌리는 흐름. 요 누적 수익들 이런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셔야죠. 실적 부분이 화학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어요. 왜? 채권 장기물 금리가 강세를 띨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 소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학 부분에 대해서 산업 부분 중에 화학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크게 나오고 있고 실질 실적이 그리고 매출 규모의 기준과 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부분에 어떤 거 2차 전지산업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외형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단행하기 때문에 오늘 강세된 부분은 뭐 SK 이노베이션과 미국발 법적 분쟁의 승기를 잡은 뭐 승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노출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SDI도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LG화학이 추가적인 강세를 띨 부분은 물적 분할에 대한 흥행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룹 차원에서도 뭐 많은 IR 준비라든가 또 실질적인 감추어진 내용 아예 없는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또 펀드 매니저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 그러한 부분을 IR을 통해서 제대로 오픈해주고 재평가 작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요. 야간 교육은 물론이고요. 오늘도 개장 전에 8시 52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3월 12일 날 8시 52분에 개장 전에 3월 11일 날 개장 전에 남들은 전부 업종을 바꿔야 된다. 이번에 주력주를 바꿔야 된다. 이번에 순환성의 흐름을 가야 된다. 절대 한번 주력주는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완전히 주도주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랠리에 조선주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차화정 랠리 속에서 마찬가지로 화학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의 흐름에서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의 LG화학 기준이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간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적인 편입의 기준, 장중의 기준에서 11일 10시 53분입니다. 11일 10시 53분.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 자료 화면으로 또 차트 또 매직 계산기. 결론적으로 매직 계산기 보시면 이날 4%가 상승했습니다만 93만 1,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97만 원 훌쩍 넘기죠. 지난주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기준에서도 와 올라왔어요 대박이에요가 아니고 90만 원 위쪽에서 이제는 물적 분할 관련된 내용의 결과물을 잡아내줘야 되는 시점이다. 그럼 IR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을 오픈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모멘텀으로 시세를 잡아내 줄 수 있다. 종가상으로 월봉 기준의 고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고 종가상으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은 추세 부분에 하단 부분을 다시 하단 근처에서 부딪혀 주고 나서의 돌림의 흐름. 거기에 일봉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장이 45% 오를 때 LG화학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튕겨져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서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얼마? 80% 수준의 강세. 그러고 나서는요. 가격 조정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20%면. 그러고 나서는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끝내놓고 기간 조정. 그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별다른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거. 항상 보면은 여러분들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몰래 어떻게 알아서 불법이라니까. 공정한 룰을 가지고 공정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의무 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해줘야 돼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변동성 종목,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그냥 뉴스 내용에 들여다보시면 공시 나온 게 없어요. 다 그냥 뉴스. 거기에 심리적인 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됐어요?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시고 120만 원 수준까지로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또 방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처해 나가면 왜 LG화학에서 수익을 못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기던 시가총액 3위여서 시가총액 3위가 아닌 2위, 1위도 이번 장에서 70% 이상 80%, 하이닉스는요. 11월 이후에 90% 이상까지 수익이 나왔죠. 제대로 된 주력주 잡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참여 인원이 30명도 안 남았어요. 노란톡 국민톡 무료 참여하셔서 무료 자료 받고 무료 교육 받고 내일부터 시뻘건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만 선착순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네, 문다은 캐스터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실행시켜주시면요.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 있죠.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채팅 창이 뜨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어떤 걸 검색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윤정두 샵 000, 윤정두 샵 000 오늘의 번호입니다. 오늘의 번호 나가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칭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20분 정도만 더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바로 또 오픈 채팅방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희는 방송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를 볼까요? 교육 기준에서 좀 잡아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기아차의 기준입니다. 아쉬운 거는 제가 원하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을 잡으려면 1조 이상까지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 12종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세 흐름만 놓고 보시고 추세 흐름만 놓고 보신다면 거래대금 얼마요? 대략적으로 3천억 이상은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 20위 안에 들어가죠. 거래대금 20위. 그리고 5천억을 넘겨야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조 원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다면 변동성의 매매까지. 변동성은 최소 시초가 대비 시가총액 10위의 기준이라고 따진다면 5% 이상 1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가 아니다. 오늘 당장 뭐 거래량이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아니다라고 한다면 추세 매매 기준에서 놓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 매매 기준은 어떻게? 5MA, 20MA, 5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 또 20MA,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 그것을 주봉과 월봉에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다만 자동차 업종의 PER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유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기준에서의 그 PER 부분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평가다 고평가다 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지금 시장에서 기준 잡는다면 시장의 평균 PER 대비해서는 저평가 아니냐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근데 자동차의 평상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PER이 5배 수준에도 놓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실적이 개선되기 막 시작하는 시점, 그런 시점이 기준이 되겠죠. 어찌됐건 이 자동차 완성차 부품업체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강세일 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일 때요. 아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달러 인덱스 100 전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던 부분이 얼마? 90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일부 반등 나온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엔화에 대한 강세.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엔화가. 그 엔화에 대한 수혜 부분이 리먼 브러더스 때 겪으신 것처럼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아닌 가격 결정력으로까지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미국 쪽의 진보와 우리나라의 진보 코드가 맞죠. 어느 거? 친환경, 성장 이런 부분의 기준.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의 기준. 그 두 가지 요소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실적 컨센서스 부분은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섣부르게 지금의 기준을 완벽한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고평가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개선폭이 꾸준하게 나와준다면 충분히 추세 강화 부분 연출될 수 있어요. 이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기아차의 추세 범위도 기존에 설명을 드려왔었죠. 그죠? 그리고 그 추세 범위를 넘기는 오버슈팅 범위까지도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꼬리 달리면서의 흐름 속에 차익 실현도 조금 전에 LG화 보여드린 것처럼 종가상의 월봉 고점이 넘겨지고 있어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도 충분한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이 굉장히 깊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충분한 기간 조정, 시간적인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대부분 다 출회가 되고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되돌려질 때 가벼움이 형성되죠. 여기서 손바뀜 나온 쪽의 물량은 바로바로 나오진 않잖아요. 어지간한 시장 흐름에서는. 그게 결론적으로 일봉상의 기준에서도 이제는 바닥 인식을 잡고 돌릴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요 흐름처럼 시장을 견인한 업종군의 기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 45%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강세를 쪄줬느냐. 똑같은 자동차 업종에서도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만도가 이렇게 여기서 앞에서 움직일 때 기아차 못 움직이다가 그 다음번에 흐름에서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네. 결론적으로 기아차의 일본 기준에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 정도 라인 얼마 8만 원대 중반 또 얼마 9만 원 이하 9만 원 전후 이 정도 범위라면은 대부분의 분들의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8만 원 중반 넘기는 흐름이 수익 기준이 잡힐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이렇게 해서 추세 범위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온라인 교육 자료로 여러분들께 좀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내일 장중에 추세 범위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었습니다.